이전 영상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가볍게 보기엔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너무 불편한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이런 역류성 식도염은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우선은 역류성 식도염은 만성적인 경우가 많아서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 질환임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고요. 단번에 바로 고친다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역류성 식도염은 나쁜 습관들을 피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질환인데요.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어떤 음식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또 많으셔서 간략하게 소개해 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단호박인데요. 위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 점막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데요. 이때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비타민C가 사과의 5배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공복에 감자를 갈아 먹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대신 싹이 난 감자는 절대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역시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산을 중화시켜서 위산 역류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알칼리성 식품인 브로콜리는 위산 중화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또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다섯 번째는 양배추인데요. 양배추는 위에 좋다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음식이죠. 바나나, 감자, 브로콜리와 같이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산을 중화시켜 줘서 속쓰림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거기다 비타민 U가 풍부한 이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또 치유를 촉진하고 역류로 인한 식도 손상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저지방 단백질인데요.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아무 고기나 먹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닭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저지방 단백질 식품은 소화가 쉽고 위산 분비를 자극하지 않아서 역류성 식도염에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을 알아봤다면 피해야 할 음식도 알아봐야 되겠죠? 역류성 식도염에는 4가지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네, 바로 커피입니다. 그 외에도 홍차, 녹차,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째서 카페인을 피해야 할까요? 그건 위와 식도 사이에 괄약근의 힘을 느슨하게 작용을 만드는 게 카페인이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젓갈류나 김치를 포함해서 또 산미가 강한 음식도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산미가 강한 음식으로는 레몬, 오렌지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오렌지 주스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식도를 자극하고 역류를 촉진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고요. 라면과 같이 매운 음식, 인스턴트 음식도 당연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입니다. 치킨, 햄버거, 피자 같은 이런 식품들이랑 치즈나 우유 같은 유제품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위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술입니다. 술 중에서도 특히 와인과 맥주, 막걸리처럼 발효가 된 술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데요. 그렇다고 소주가 꼭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 역시 카페인처럼 괄약근의 힘을 느슨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좋은 음식만 먹고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만이 또 해결법일까요? 아니겠죠. 역류성 식도염을 개선시켜주는데 좋은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요.
우선 고쳐야 하는 생활 습관으로는 첫 번째 과식입니다. 이 과식에는 물 역시 포함되는 건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물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커피나 녹차, 홍차, 몸에 좋다고 생각하거나 또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루에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물, 커피, 녹차, 홍차 모두 역류성 식도염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급하게 먹는 식습관은 비만이 오기 쉽고 더 많이 먹도록 유도해서 과식을 또 하게 만들고 음식의 역류도 쉽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식습관입니다. 몸은 기억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식사 시간 역시 기억하다 보니 식사를 하지 않는다 해도 음식을 자주 먹던 시간이 되면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온다고 미리 생각하고 위산을 많이 만들어서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장에 위산이 가득 차게 되고 또 역류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는 습관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게 되거나 책상에 엎드려서 누워 자게 되면 위장에 있는 음식이 식도 입구의 근처로 가게 돼서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야식입니다. 야식의 경우는 네 번째 이유인 식사 후 눕는 습관과 연관이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식사 후에 3시간 안에 눕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식을 하게 되면 보통 3시간이 지나기 전에 누워서 수면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복압을 높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경우에는 복대나 벨트로 배를 압박하거나 윗몸이 일으키기를 과하게 하는 것 역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체형 보정을 위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체형 보정 속옷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복압을 올리게 되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위산도 역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체형 보정 속옷이 소화에 방해가 되고 역류성 식도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걸 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건강한 지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